안녕하십니까. YTN 정찬배 앵커입니다. 제가 뉴스의 달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진짜 뉴스 승부사가 있었네요.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을 것이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오늘 이 MB 정권 비리와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자, 오늘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야권연대 등 민주통합당의 최근 현안들도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MB 정권 비리와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진상조사 특위에서 조사할 사안들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요, 그 MB 측근의 3인방, 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방통대군이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형님, 네, 그 이상득 의원님, 형님 대군이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리고 예. 박희태 의장 사건에다가 더하기 내곡동 그 사저 문제. 네. 이것이 이제 우선 그 가장 먼저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서 예. 그 부분에 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이것 이외에도 이 MB 정권의 각종 비리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하나씩 둘씩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디보스 특검도 이제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특검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예. 국민과 함께 감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저축은행 그 사마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네. 대검에 이 수사 특별반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마저축은행 문제는 MB 측근들의 그 비리도 있지만 예. 또 박근혜 대표의 그 동생 박지만 씨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BBK 사건, 예. 이완의 BBK 사건의 가짜 편지 그 수사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 정말 너무나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성근 최고위원이 지난달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 임기가 하루 남더라도 탄핵하겠다. 네. 그러니까 특위에서도 이제 뭔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대응도 하실 텐데 문 최고위원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으로만 보면은요. 예. 노무현 대통령 비교해 봤을 때 이미 탄핵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뭐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것이 과연 잘못된 말인지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그 비판과 거기에 대한 해석도 지금 뭐 굉장히 그 논란거리입니다만은 예. 그런 상태에서 탄핵을 당하셨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 저희 야당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국민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네네. 그 가슴 아파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참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참고 계십니다. 예. 일단은 네.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지금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결정적으로 검찰이 밝혀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효재 정무수석의 문제는요. 예. 이제 물론 그 돈봉투를 전달했다 아니면 지시했다라는 어떤 그 사건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또 한 부분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요? 그렇습니다. 일면식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무수석으로서 과연 이런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정권의 어떤 그런 사실 국민들이 좀 거짓말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박희태 의장의 돈봉투 사건은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고, 예. 그리고 검찰이 상당 부분을 밝혀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김여재 정무수석이 오늘 소환될 수밖에 없긴 했겠지만, 네.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에 대한 출처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예.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비자금이냐, 뭐 네, 어디서 아니냐. 받은 것이냐. 네. 예. 그 부분까지도 이제 검찰 수사가 밝혀낼 거라고 보십니까? 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은요,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이 4년 동안, 지난 MB정부 동안 무엇을 했느냐를 따져보면 이것도 아마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예.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정말 큽니다. 예. 해야 한다는 그리고, 데는 이제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린 게 이 저는 부분인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검찰 수사를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검사들이 쥐죽은 듯이 이제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숨을 죽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깨어 있는 검사들이 한두 분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이런 수사에 대한 그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명숙 대표가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이제 대공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핵심 내용은 이제 내각 총사퇴 그리고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 이거를 요구했는데요. 네. 그 청와대 이제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그 선거철만 네. 되면 반복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인 게 고장난 라디오에서 흘러간 옛 노래를 듣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 청와대의 그러한 인식이 정말 국민들을 답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석고대죄하고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해도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대 정권 가운데 청와대 수석들이 이렇게 줄줄이 그 검찰로 향하는 그런 정권은 참 찾아보기 힘들고요. 예. 또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서 현금을 집에 쌓아두고 그 현금을 나누어주는 이런 현상, 또 돈 세탁을 사무실에서 하는 현상, 예.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부도덕하고 부패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고장난 라디오니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 청와대 인식 자체가 과연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국민들의 시선이 저렇게도 무섭지 않을까. 그리고 청와대라는 어떤 그 장막이 저렇게 강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오늘 그 청와대의 논평을 보고 과연 이것이 청와대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논평인지 예. 의심하지 알겠습니다.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이제 네. 방송이 그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요즘 뭐 네. 팟캐스트로 낙곰수 방송 많이 듣고 또 뭐 출연도 하셨습니다만 네. 좀 그 팩트로 좀 드러난 부분들을 좀 제가 엿붙여보고 싶고 또 그렇게 질문을 그 대답을 좀 네.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그 새누리당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네. 황영철 대변인이 특히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명숙 대표가 기자회견문에는 언급이 없던 부분을 좀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가당착적인 상황에서 수정이나 보완으로 그 발을 뺀 것이다. 이렇게 좀 논평을 한 것 같은데 네. 또 저희 앞서 그 시사평론가도 그 민주통합당이 전략적으로 FTA에서 좀 약간 주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 새누리당이 FTA를 총선에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세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제재 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가 정책위 의장 시절에 만들었던 것이고요. 죄송한데요. 플러스, 저희들이 네. 그 이틀 전에 이종걸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네. 전당대회 때 FTA 폐기가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당대회 때 이제 그러한 FTA 폐기와 관련된 성명서를 낭독한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낭독한 그 이유가요. 네. 제재 협상을 요구하고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 예. 당장 폐기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재협상이 그리고 먼저다. 네, 그리고
그 제재 협상의 내용을 10+2라고 해서 ISD 조항 등을 비롯한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예. 정리를 한 당사자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좀 그 한 발짝 물러선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당론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FTA의 그 폐기를 원하는 분들이 네, 좀 민주통합당을 몰아친 거는 있습니다. 예, 몰아친 건 있지만 저희가 그 당내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쭉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연대도 관심인데요. 일단 그 네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공동대표가 그 한명숙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그 지도부에서 이 문제 가지고 좀 논의하셨습니까? 저희는 그 야권 연대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예. 이미 한명숙 대표 체제가 출범한 그 다음 날부터 이 야권 연대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논의의 주안점이요. 야권 연대가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밑 협상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어떤 그 물밑 채널이 그동안에 가동돼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그 물밑 채널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그 선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야권 연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지난 주부터 저희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요. 예. 그러고서 그러면 이 협상에 누가 가장 좋을 것인가 그 적임자를 정하는 그런 회의도 있었습니다. 아직 정하신 건 아니고요. 네. 네. 근데 그냥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요. 정해지셨군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합진보당에서는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제 예. 이런저런 이제 방송이나 이제 신문을 통해서 예. 요구를 해왔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대표 간의 회동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네, 대표 간의 회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밥이 익은 다음에 예. 국민들에게 웃는 얼굴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이제 민주통합당의 시각이고요. 예. 그런 어떤 그 밥을 익히기 위해서 네. 꾸준히 저희가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진보통합당에서도 통합진보당에서도 그 민주당이 좀 한 박자 늦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통합당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전만큼 야권 연대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겉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통합진보당에서 표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왜냐하면 말일까요? 통합진보당은 이제 계속 겉으로, 그러니까 공중전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예. 실질적인 어떤 그 대화 채널보다는 바깥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동안에 이제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셨고요. 예.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물밑 대화를 더 중시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저희가 이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협상 대표를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통합진보당 쪽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통보는 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예. 통합진보당 측과 그동안에 유대관계를 맺어왔던 예. 사람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어떤 식의 통합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의 상황이 다르고 영남 지역의 상황이 다르고 호남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서로 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그 마지막 질문은 그리 시간이 길지 않은데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양당 원내대표들이 어제랑 오늘이랑 좀 기류가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좀 유보적인 입장인데 이걸 두고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총선 앞두고 너무 선신성 공약 많이 내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역시 민주당도 좀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참 굉장히 답답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저렇게 이제 그 허태열 위원장이 나섰고요. 예. 정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저희 민주당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찾아와서 이 법 제발 좀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집권당이 서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으면 저희 민주통합당이 거기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 도저히 어떤 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진심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을 좀 네. 던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눴네요. 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최고위원이었습니다.